네, 이번 시간에는 가부개혁 그리고 을미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1차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졌고 정부에서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청나라가 텐신조약에 의거해서 일본에 군사 파견을 통보를 해줬고 일본이 그럼 우리도 군사를 파견하겠다라고 해서 인천을 통해서 일본군이 상륙을 했습니다. 일본군 같은 경우 인천에 상륙해서 바로 서울로 진군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경복궁을 점령한 상태.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눈엣가시와 같은 청나라를 도발하게 되죠. 그 사건이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뜬금없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전주화약 이후에 독자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 기무처를 설치를 합니다. 이때 일본이요, 민씨정권이 자기들한테 협조를 잘 안 해줬어요. 왜냐면은 지금 민씨정권이 부른 건 청나라군 내지 일본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이렇게 막 일본의 뜻대로 이렇게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떨떠름해야 하니까 민씨정권의 최대 라이벌인 대원군을 다시 한번 불러냅니다. 이 대원군이요, 3번 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고종이 어렸을 때, 두 번째는 이모군란 때, 세 번째가 바로 이 1차 갑오개혁 때입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대원군이 다시 등장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를 필두로 실시한 개혁을 우리가 바로 1차 갑오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차 갑오개혁 때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김홍집 너무 자주 등장하죠. 2차 수신사로 갔다 와서 조선의 조선책략 같은 책도 가져오고, 강화도 조약의 세부적인 내용도 조율하고 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흥선대원군 있었겠죠. 이때 김홍집이 영의정이었어요. 영의정.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제 대원군이 일본의 의도로 이렇게 정계에 복귀하게 되었으니까 친일적인 정책을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지금 일본은요, 일단 청일전쟁 하느라 바쁘고요. 군국기무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신경 쓸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온건계화파인 김홍집, 그리고 정계에 오랜만에 복귀한 흥선대원군이 아주 비교적 자주적인 그 개혁을 해 나갑니다. 물론 이때 요 김홍집이랑 대원군도 있었지만 물론 이때 친일 세력이 많긴 해요. 그래도 개혁 방향을 보면 비교적 더 자주적인 개혁 방향을 띌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이따 1차, 2차 을미 이렇게 모아서 보도록 하고요.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본군이요,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좀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이 뭐 하고 있나 하고 눈을 돌릴 정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군국기무처에서 야, 저것들이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뜻대로 막 이렇게 바꾸려고 하네. 안 되겠네 싶어서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내각을 설치합니다. 내각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내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혁인데요. 같은 연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차 갑오개혁, 2차 갑오경장,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2차 갑오개혁 같은 경우 중심 인물이 누가 있었냐면, 또 등장해요. 김홍집. 그리고
박영효 연립내각. 박영효 어디서 왔어요? 급진개화파죠, 급진개화파. 지금 개화파 중에서 친일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혀놓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이 이제 승기를 잡았고,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디가요? 일본이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또 청나라에게서 무언가를 받아왔어야 했겠죠. 청나라에게서 뭔가를 받아왔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맺은 조약이 있는데요. 그 조약의 이름은 바로 발음이 좀 웃기지만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좀 웃겨도 참으세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은 뭐냐면요. 첫 번째, 이것도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예전에 설명드렸죠. 일본이 조약마다 조선은 자주국이다를 넣는 이유는 진짜로 조선의 자주권을 찾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에 간섭하는 청나라의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계기로 청나라는 더 이상 조선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땅도 뺏어와야겠죠. 그래서 랴오뚱반도, 요동반도, 그리고 타이완이 일본으로 할양이 됩니다. 근데 요거 보고 지금 이게 뭐야 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왜냐면 러시아는 지금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나라를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구워 삶아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지금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랴오뚱반도를 자기들이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황당하죠. 말이 안 되는 상태죠.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간섭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자기들 이제 러시아가 단독적으로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더 끌어들여서 이 일본에 간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삼국 간섭입니다. 삼국 간섭. 이 삼국 간섭의 삼국은 어디냐면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렇게 삼국이에요. 특히 이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셔야 쉽습니다. 이 러시아 삼국 간섭의 내용은요. 뭐 당연히 랴오뚱반도 반환이었겠죠. 네, 랴오둥 반환. 그래서 일본이 여기에 굴복을 하고 랴오뚱반도를 반환하게 됩니다. 조선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야, 우리가 일본을 견제해야겠는데 러시아가 세네. 러시아를 끌어들여야겠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은요, 외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면서 이 박영효 친일파잖아요. 이 박영효를 몰아내고요. 실각시키고요. 그리고 이 김홍집. 이 김홍집. 또 김용집입니다. 김홍집 내각을 구성합니다. 김홍집 내각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보면요. 지금 조선이 일본을 견제하면서 러시아에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야,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조선한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자꾸 다른 데 붙으려고 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려줘야겠다 하고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그 안타까운, 이렇게 하면 근데 김홍집 내각이 일으킨 것 같잖아요. 그냥 시기입니다. 시기. 요 다음 일본이 조선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 되겠습니다.
을미사변 같은 경우는요, 일본 낭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시위대 그리고 훈련대 간의 충돌도 있었는데요. 시위대랑 훈련대는 좀 이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나서요, 다시 한번 일본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내각을 구성하게 되죠. 근데 이때도요, 내각의 수장은 또 김홍집입니다. 그래서 김홍집 내각을 다시 한번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 김홍집 내각을 필두로 실시된 개혁이 바로 을미 개혁이다. 이것도 다시 한번 김홍집.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요. 김홍집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김홍집은 카멜레온 같은 사람 같나요? 배신자 같나요? 근데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요 시기 안에서도 김홍집은 그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시대 흐름을 잘 읽으려고 하는, 그리고 외세 중에서도 어느 곳이 이제 조선에 더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정치 외교가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그 가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이 김홍집 같은 경우는 아간파천 이후에요. 아간파천 이후에 이제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백성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백성들이 이제 막 저 매국노 죽여라 뭐 이러면서 죽이게 되는데, 김홍집이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외국놈들한테 죽느니 나는 조선에서 조선의 국민들에게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은 본인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것이 이제 가보게요. 그리고 을미개혁의 흐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요, 잠깐 끊었다가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편집점을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가부개혁 그리고 을미개혁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분선을 그려볼까요? 구분선. 이 정도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이 정도로. 지금 3등분이 되고 있는 건가? 네, 을미개혁은 조금 좁아도 됩니다. 일단 이 1차 가부개혁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1차 가부개혁은요, 일단 정치적으로 우리 언제나 이 분야별로 나눠서 공부했잖아요. 일단 정치 분야, 그리고 정치 분야부터 얘기를 하죠. 일단 이 정치 분야에서는요, 청나라의 종주권을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청나라의 종주권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시된 게 뭐냐면은 이 광서연호라는 걸 사용했었어요. 광서. 이 연호, 우리가 연호라는 거는 그 청나라의 연호를 항상 사용해 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광서연호를 개국 기년으로 이제 광서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개국기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개국기년은 503년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내부 상황을 내부를 이제 그 정치 내부 기구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라는 뭐 목적으로 이제 설립한 건데, 이 우리가 이제 국내부라는 걸 설치를 해요. 국내부라는 걸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의정부 6조 체제를요, 어떻게 바꾸냐면 의정부 그리고 8아문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이 국내부 같은 경우는요, 궁 안쪽 일, 그러니까 왕실 사무를 보는 곳이에요. 왕실 사무. 그러면은 이 의정부 6조는 행정사무. 의정부 8아문은 행정사무를 보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궁 안에 있는 것과
궁 밖에서 볼 일을 분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궁 안에 있는 궁 안에 있는 일들과 궁 밖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합쳐져 있다면 이거는 투명해지지 않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일은 왕실에서 돌보고 이 국내부에서만 돌보고 그리고 밖에 국가적인 일들은 이 의정부와 파라군에서만 다루도록 하여라라고 이원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네, 뭐 요 정도로 정치는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봅시다. 경제적으로는요, 재정의 일원화. 이렇게 오니까 또 쓰기 불편하네. 경제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정의 일원화. 재정 일원화, 이거 갑신정변 때도 얘기했죠. 호조로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근데 그건 실시되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시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지금 6조가 파라문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걸 어디서 하느냐? 탁지아문. 에서 하게 됩니다. 탁지아문에서. 그리고 맞아. 네. 그리고 조세금납파. 그리고 도량형 통일. 그리고 은본이제. 잠시만요. 네, 죄송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걸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몇 개 이렇게 적어놔요. 근데 핸드폰이 꺼지려고 그래가지고, 핸드폰 좀 켜놓고 오느라고. 어쨌든, 이 은본이제를 실시한다. 이 조세금납하면 세금 돈으로 내는 거고, 도량형, 그 단위를 통일하겠다라는 거고, 이 은본이제라는 건요, 무슨 뜻이냐면, 나라에서 은을 가지고 있는 만큼만 돈을 찍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용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이라는 게요, 신용화폐잖아요, 신용화폐.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지불할 수 있을 만큼, 그 가치만큼보다 돈이 더 많이 돌아다니게 된다면 그 돈의 신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은을 가지고 있는 만큼만 돈을 생산하겠다라는 건 이제 그 돈의 신용도라든지 그리고 투명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 메가타의 개혁 해가지고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요. 그때 메가타가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때는 근본이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 근본이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부분. 이 사회적인 부분으로는요, 이때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신분제 폐지. 신분제가 폐지되고요. 그리고 과부의 제가가 허용이 됩니다. 이 신분제 폐지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였죠. 갑신정변 때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때도 이야기했던 사실입니다. 근데 이 신분제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 신분제를 폐지는 이번엔 주장이 아니라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된 겁니다.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때 또 과거제도 폐지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근대적이지 못하다 하는 뭐 것들이 이때 다 같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조혼, 그리고 고문, 그리고 뭐 빼먹었지? 연좌제가 더 중요한데. 맞아. 연좌제 폐지. 이 조혼은요, 일찍 결혼하는 겁니다. 뭐 꼬마 신랑 이런 거. 그리고 고문은 뭐 고문이고요. 그리고 연좌제? 맞죠. 연좌제. 이 연좌제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되게 치사한 거죠. 내가 만약에 잘못을 하면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나랑 가까운 사람들까지 같이 벌을 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 연좌제를 이때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문서 맞다. 그리고 공문서 언어를 이제 국문, 그리고 국한문 혼용했다. 이 공문서를 이제 국문과 국한문을 혼용하면서 사용했다. 그리고 뭐였지? 경시청 빼먹었나? 경시청 썼나? 경무청 제가 썼나요? 경무청? 경무청 안 썼죠? 경무청. 네, 경무청은 경찰이에요. 순사. 네. 요게 이제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차 갑오개혁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 친일적인 성격이 있었지만 비교적 좀 독자적인 그 자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2차 갑오개혁을 보도록 할게요. 2차 갑오개혁은요, 일본이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저희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간섭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요,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범 14조를 발표를 합니다. 홍범 14조를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독립서고문. 이걸 어디서 하냐면요, 종묘에서 해요. 종묘에서. 이거 어떤 일일까? 이거 혹자는 이걸 조선 최초의 근대적인 헌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차차 생각해 보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거는 바로 청으로부터의 종주권을 거부하는 형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광서 연호 이제 사용하지 않고 개국기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 청나라의 종주권을 거부하는 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자주 독립을 선포한 것이다. 자주 독립을 선포한 것이다. 물론 이 자주 독립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홍범 14조나 독립서고문을 발표하는 이 금영집이나 박영류의 마음은 진짜로 독립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간섭을 받게 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 파라문 체제를요, 지금 이거 바꿨잖아요. 이 의정부 파라문 체제로 바꿨잖아요. 의정부 파라문 체제를요, 일본이 다시 한번 건드리게 됩니다. 이거를 내각과 칠부 체제로 건드리게 됩니다. 지금 이 내각 구성했다 그랬잖아요. 내각 구성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각 칠부로 개편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중앙체제고요. 지방체제를 봅시다. 지방체제는 팔도, 그리고 부, 목, 군, 현이 있었죠. 조선은 기존에 팔도, 그리고 부목군현이 있었죠. 이거를 23부, 3부, 그리고 군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앙기구, 그리고 지방통치기구를 이런 식으로 바꿨다. 그리고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재판소를 설치해요. 재판소. 맞지? 그 다음. 네. 재판소를 설치해요.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재판소. 이 재판소 설치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에는요, 수령이요, 군사적인 권한, 사법적인 권한, 행정적인 권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수령의 권한에서 사법적인 권한을 분리하는 겁니다. 사법권을 분리해낸 겁니다. 그러면요, 수령의 권한이 어떻게 됐겠어요? 수령의 권한이 약해졌겠죠. 요게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훈련대, 파란색으로 쓰죠. 파란색으로. 군사적으로는 훈련대, 그리고 시위대를 설치했다.
훈련대와 시위대를 설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봐야겠죠? 여기 경제 먼저 봤죠? 네, 경제적인 부분은요, 일단, 경제적인 부분으로, 육의전을 폐지합니다. 육의전 폐지. 이 유기전이라는 거 저번에 설명드렸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건 시장이에요, 시장. 근데 금난 정권을 폐지했어요. 언제 폐지했죠? 금난 정권을 언제 폐지했다? 신해통공 때 폐지했잖아요. 이 신해통공은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근데 그때 다 폐지한 건 아니고 유기전만 남겨놔요. 유기전. 근데 이 유기전을 이때 유기전마저 이때 폐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상리국이었나? 네, 상리국도 폐지합니다. 이 상리국은요, 상리국은 뭐냐면, 예전에 해상공국 폐지했잖아요, 해상공국. 그 해상공국이랑, 그 비슷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해상공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상공국.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경쟁 모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이거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합니다. 교육 입국 조서는요, 말 그대로 이제 학교에 관련된 거예요. 뭐 소학교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대식 학교에 대한 그런 근대식 학교에 대한 그런 언급입니다. 그래서 교육입국조선을 반포했다. 언제? 2차 갑오개혁 때. 그리고요, 이 을미개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많이 볼 건 없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치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광서연호 안 쓰고 개국기년 썼잖아요. 개국기년. 이 개국기년을요, 다시 한번 바꿉니다. 아이고, 불편해. 개국기년을 이제 건양연호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훈련대 여기 있었죠. 훈련대를 폐지하고요. 뭘로 바꾸냐면 친위대랑 진위대죠. 진위대. 왜 갑자기 헷갈리지? 네, 친위대랑 진위대로 나누게 됩니다. 친위대 그리고 진위대. 이 친위대는요 중앙군이고요. 진위대는 지방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를 실시하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군사적인 거 안 썼군요. 군사적인 거.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요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단발령. 이 단발령에 반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발령은 이 을미개혁 때 실시된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종두법. 종두법은 이제 천연두 예방하는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태양력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있지? 뭐 배운 거지? 종두법 했고 소학교.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사실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보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건 이 성격이라는 거죠. 성격. 이 김홍집 내각의 성격이에요. 이때는 약간 친일 성격이었으나 자주적인 개혁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2차 갑오개혁은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은 완전 친일의 성격이었다. 그리고 3차 김홍집 내각, 1차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 그리고 2차 김홍집 내각 같은 경우는 친러, 그리고 친미 이런 성격을 띠고 있었고,
3차 김홍직 내각 같은 경우는 친일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1차 가부개혁의 내용에서는 이제 그 근대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조혼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연좌제라든지 그리고 재정의 일어나 재정의 일어나를 어디로 하느냐 탁지하문으로 일어나 한다. 뭐 이런 거 보시면 됐고요. 개국기념 사용했다. 그리고 2차 가부개혁 같은 경우는 홍범 14조. 이 홍범 14조의 내용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또 보기로 나오기 좋으니까요. 홍범 14조. 그리고 재판소 설치했다.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미리 적어 놓을까 하다가 그래도 같이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빼먹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핸드폰에 적어 놓고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시험 문제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억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면은 기억은 나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억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부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이제부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보지 않고 옮겨 적는 연습, 보지 않고 기억으로만 적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빼먹으면 안 되니까 적어 놓은 거고. 그리고 사실 저도 생각 없이 막 적다 보면 빼먹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노트 정리하는 이거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독립협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